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직업심리학 과목 11번째 시간이죠. 경력개발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체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개발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의미 주체입니다. 경력개발이란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경력개발이란 개인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가 합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 개발의 목적은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 차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시켜서 조직의 경력 기회 적용해서 개인의 경력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요. 조직적 차원에서는 적재적소의 개인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력이란 뭐냐? 개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종업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재능, 바람과 일치하는 경력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죠. 네. 그래서 그 특징은 대상자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참여자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4. 대상자에 따라 능력과 흥미가 다르므로 각각에게 적합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특징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1. 인턴십, 2. 멘토링, 3. 듀얼 레더, 4. 직무순환제도, 5. 전직전 프로그램, 6. 퇴직전 프로그램. 요 뜻은 오른쪽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파일럿 연구, 그 파일럿 스터디 이렇게 써냈는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연구 1. 특정 경력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 이게 파일럿 연구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벌써 기출이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떤 경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해당하는가?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좀 전에 했죠? 소규모 집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 또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활용된다. 좀 전에 금방 했잖아요. 뭐예요? 파일럿 연구. 그렇죠? 맞죠? 4번이에요. 파일럿 연구. 자, 다음은 종업원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훈련 프로그램, 2. 후견인 프로그램, 3. 직무순환.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경력개발. 종업원 이거는 평가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에는 평가기관과 심리검사, 조기발탁제가 있는데 특히 조기발탁제는 잠재력이 높은 종업원을 초기에 발견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경력 경험을 제공하여 상위직으로 승진 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조기 발탁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또 나오네. 기출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종업원 평가를 상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좀 전에 했었죠. 1. 경력 워크숍, 2. 평가기간, 3. 심리검사, 4. 조기 발탁제. 경력 워크숍은 없었죠. 그렇죠? 네, 답은 1번 맞습니다. 자,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나오네요.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최근보다도 오래전에 유행처럼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운사이징이 뭔가만 여러분 알아주세요.
기업의 규모나 조직의 규모 따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기업의 슬림화를 통해 능률을 올리는 시대를 다운사이징 시대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었거든요. 다운사이징 시대. 그래서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개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참고로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다 경력개발 단계네요.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 이거 슈퍼는 직업상담 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슈퍼. 그 성장 단계, 탐색 단계, 확립 단계, 유지 단계, 쇠퇴 단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앞자만 성탐, 확유세 이렇게 외웠죠. 자, 경력 개발 과정에는 계획 단계와 개발 단계,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단계는 이 경력 개발 과정 중에 두 번째 경력 개발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그 브릿지 임플로이먼트와 아웃플레이스먼트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브릿지 임플로이먼트 가교 교형, 그 다음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재취업 주선. 요거 예전에 시험에 뜰 때 나왔었어요. 요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꼭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브릿지 임플로이먼트 가교 고용, 발음도 어렵네요. 가교 고용이라는 것은 기존 직장에서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택하도록 다리를 놓는 형식으로 하는 거. 그죠? 근데 아웃플레이스먼트 재취업 주선은 퇴직자들에게 하는 거. 요 차이인 것 같아요. 퇴직자한테.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소개하는 거다. 이게 아웃플레이스먼트다. 하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자, 별 2개 나왔습니다. 실기예요. 여기는 실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네요. 홀이 제시한 경력 개발의 4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2013년 출제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는 기출문제가 이쪽 분야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 없어가지고 제가 2013년 거 하나 넣었습니다. 경력 개발 단계가 위에 나왔지만 여기서는 홀이 제시한 거. 그래서 일단 알아만 두십시오.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탐색기는 진입 단계고, 확립기는 초기 단계고, 유지기는 중기 단계고, 쇠퇴기는 후기 단계다. 그래서 아까 슈퍼의 경력 개발 있었죠. 슈퍼의 경력 개발 5단계 성탐 확률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홀이라는 사람이 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알아만 두십시오. 다음 직업 전환입니다. 직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를 나타낼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근데 왜 직업 적응 문제가 나타날까요? 개인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과 직업적 요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갔던데 내 적성하고 안 맞아. 또 내 성격하고 안 맞아. 왜?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직업 적응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예요? 직업 전환이죠. 직업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직업 전환 프로그램에는 인간관계 높이기 프로그램, 직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 직업 전환 프로그램이 있다. 4가지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기출입니다. 직업 전환을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된다. 2. 부모의 기대와 아동 기경을 분석한다. 3. 직업 전환하는데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4. 직업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어요. 자, 어떤 걸까요? 나이와 건강 고려해야 되나요? 그렇죠? 부모와 기와 아동 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직업을 전환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직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평가할까? 그렇죠. 다 맞는데 저는 이 2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2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직업 전환 상담 시 1차적 고려할 사항 제가 따로 정리해놨어요. 1. 내담자가 직업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평가해야 된다. 2. 내담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된다. 3. 내담자가 직업을 전환하는데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요 3가지 알고 계시면 위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기출 또 나왔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은 2018년 2회였어요. 1.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2.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성공 기대 수준. 3.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 4. 기존 직업에 대한 애착 수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거가?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 상담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 문제 바로 맞추셔야 돼요.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변화 관리라고 그래, 변화 관리. 직업을 전환할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조조정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이런 거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볼까요? 네, 1번 맞죠? 예.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다. 다음, 실업자의 직업 전환과 직업 상담. 자, 실업자에 대한 직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 직업 상담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실직자에 대한 충격 완화. 이 직업 선택 및 직업 문제에 대한 여기 직업 선택이 2번 들어갔네요. 하나 뺍시다. 3. 직업 적응을 위한 직업상의 의사결정을 위한 직업정보 제공, 은퇴 후의 진로 경로 계획 돕기 등이 병행되어 문제의제 대처뿐만 아니라 징후의제 대처 또한 중요히 되어야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직업상담 프로그램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직업지도 대상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부터 해서 직업 적응, 직업 전환, 생애 계획, 은퇴 후 진로 경로 계획, 실업 충격 완화, 취업 알선, 사후 상담, 직업 복귀 프로그램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대상별로 볼 때는 청소년, 재직 근로자, 직업 전환 및 재취업자, 실직자,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나눈다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실업자를 프로그램은 직업 전환 프로그램,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직업 복귀 훈련 프로그램. 아까 여기 직업 상담 프로그램 유형은 9가지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요 3가지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기출 풀어볼까요? 1. 다음 중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가장 멀고 금방 나오네요. 그 위에 했었는데 1. 직업전환 프로그램, 2. 인사고과 프로그램, 3.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4. 직업 복귀 훈련 프로그램. 답 금방 나왔죠. 뭐 실업자한테 무슨 인사고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그쵸? 네, 답은 2번입니다. 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9년 2회 최신 문제였습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야. 1.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2.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3.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을 지녀야 된다. 어떤 게 거리가 멀까요? 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고려할 사항 저 위에 정리해 놓은 내용 없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은데요. 실시가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안 되겠죠. 답이 없어요. 이거는 2번이 맞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고려할 사항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돼야 되고 실시가 용이해야 되고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알겠죠? 여기 실시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자, 별 2개 실기입니다. 2017년 2회 나왔었고 그 전에도 2번 정도 더 나왔었어요.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게 되면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잠재 효과가 있다고 한다. 5가지 잠재 효과 쓰시오. 이거는 앞에 부분에 나왔었죠. 박탈 이론에 대한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서 고용의 잠재 효과 써야죠. 5가지 잠재 효과 쓰라 했으니까. 야호다는 박탈 이론에서 불만족스러운 취업이라도 실직 상태보다 낫다고 보며 고용의 잠재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1. 시간 조직화 효과, 사회적 접촉 효과, 3. 신분과 적절성, 4. 의무활동 효과, 5. 외부적인 목표 참여. 그래서 먼저 번 시간 때 했던 건데요. 여기서는 야호다의 박탈 이론의 고용의 잠재 효과 5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과 스트레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이게 끝 분야긴 한데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경력개발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